네, 18명의 선수들의 치열한 수익률 게임 토마토의 수익률 대회 데스매치입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이재입니다. 최근에 수급이 많이 꼬여 있어서 좀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조금의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미국 증시가 크게 올랐고요. 우리 증시 역시 수급적으로도 FOMC 회의 성명서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오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수들이 어떻게 또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도 오늘 함께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매매 원칙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스매치 매매 원칙입니다. 운용자금은 1억 원입니다. 10종목 이하로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매매 운용기간은 8주입니다. 실시간 자유매매가 가능합니다. 한 종목 최대 비중은 40%입니다. 수수료는 매수 매도 시 0.012%가 적용됩니다. 매도 시 거래세 0.3% 적용됩니다. 탈주자 하위 한 명은 탈락됩니다. 네, 자 이렇게 매매 원칙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함께하고 있는 18명의 선수들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승현 전문가, 대신증권의 박영빈 대리, 그리고 토마토 투자클럽 오정훈 전문가, 유한타증권의 라진 대리, 토마토 투자클럽의 강지현 전문가입니다. 유한타증권 장영준 과장,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형용 전문가, 한화투자증권 정원정 과장, 토마토 투자클럽 황민혁 전문가, 한화투자증권 한성민 대리 함께합니다. 자,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봉만 전문가, 동부증권 송원준 대리,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 메리츠종금증권 이재우 차장, 그리고 토마토 투자클럽의 부자개미 전문가 함께하고 있고요. 유진투자증권 정재용 부지점장, 토마토 투자자문의 고강현 운용력, 유한타증권 정석철 주임 함께합니다. 네. 자, 이렇게 18명의 선수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어제 우리 증시 좀 많이 처참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수익률 글쎄요, 좀 쏙 좀 좋지 않지 않겠냐고 좀 이렇게 일단은 좀 예상을 해보는데요. 네. 일단 뭐 선수들 좀 수익률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손실에서 수익으로 돌아선 선수도 있었고요. 오히려 이 손실권이 많이 줄어들면서 수익권으로 돌아서려는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선수별로, 이 종목별로 굉장히 좀 편차가 컸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한번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는 동부증권의 송원준 대리입니다. 3.25%의 수익률 손실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그래도 좀 만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9위는 토마토 투자클럽의 강재현 전문가. 강재현 전문가도 2% 이상 만회를 하면서 2.45% 소폭의 손실 보고 있고요. 자, 8위는 박영빈 대리, 대신증권의 박영빈 대리입니다. 0.02% 수익을 냈습니다. 손실권에서 수익으로 돌아섰고요. 자, 그리고 7위는 유진투자증권의 정재용 부지점장 1.41%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조금 좀 어제보다는 수익률이 떨어졌네요. 자, 그리고 6위는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승현 전문가입니다. 1.54% 손실권에서 수익권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상위권 5위부터 1위까지 선수도 만나보겠습니다. 한화투자증권 한성민 대리가 2.40%, 전날보다 수익 조금 더 이끌어내면서 5위까지 올라섰고요. 4위가 토마토 투자자문의 고강현 운용력입니다. 7.24% 수익 기록하며 4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 장용준 과장은 한 계단 내려왔는데요. 7.76% 여전히 수익률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2위를 탈환하는데요. 부자개미 전문가가 9.39%, 전날 어제 게임주가 많이 좀 회복이 되면서 5% 이상의 수익이 다시 한번 이끌어냈습니다. 자, 끝으로 메리츠종금증권 이재우 차장이 1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24% 수익입니다. 네. 자, 지금 보니까요, 선두권, 그러니까 1위부터 5위권까지는 좀 수익률이, 전일에 비해서 좀 다소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반대로 또 중위권, 6위부터 한 10위까지는 전일에 비해서 수익률이 좀, 만회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위권과 중위권의 격차가 다시 좁혀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부자개미 전문가가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치고 올라오면서 지금 2위까지 한 번에 좀 탈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 게임주를 들고 있는 선수들이 참 많았었는데요. 네. 그 전날에 급락이 있었고 어제 다시 한번 게임주가 좀 회복을 하게 되면서 이 종목별로 이 게임주를 들고 있는 선수들은 다시 한번 좀 웃을 수 있는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마 특히 이제 부자개미 전문가 같은 경우도 네. 보니까 저희가 전거래일 때 보니까 3종목 가운데 지금 2종목이 게임주였거든요. 그 종목들이 이제 만회가 되면서 저렇게 좀 높은 수익률을 보이면서 2위까지 올라가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좀 순위를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분들 만나볼까요? 네, 오늘 두 분의 선수 함께합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강재현 전문가 그리고 동부증권 송원
송원준 대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강재현 전문가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포트폴리오부터 확인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자, 강재현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2.45% 손실을 기록하고 있고요. 주식 자산 비중에 모든 지금 자산이 집중이 돼 있습니다. 자,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종목 보유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한화, 오디텍, 한진해운 4종목인데요. 한진해운의 41%의 비중, 그리고 나머지 3종목은 20%대 고른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진해운에서 5.26%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나머지는 1% 수익 내지는 2%대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거래 완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케미칼에서 좀 손해를 많이 봤네요. 7.09% 손해를 보고 좀 손절을 했고요. 삼성테크윈, 그리고 기업은행, 현대모비스, 안랩, 전체적으로 좀 지난 이번 주에 거래 완료 종목들은 사실 성적이 좀 좋지 못했습니다. 네, 자, 강재현 전문가와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강재입니다. 네. 자, 이번 주에 거래 완료 종목들 사실 조금 이제 손절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이 부분부터 먼저 좀 짚어보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간단하게 거래 완료한 것들 말씀드리자면,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자체가 약세이기 때문에 이제 매수가 전후에서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 연말 배당을 가지고 바꿀 때는 좀 좋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우선은 이제 시세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 흐름도 있고, 신규로 팔아야 될 종목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이제 자금을 좀 정리를 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관심을 계속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삼성테크윈 같은 경우도 이제 꾸준히 가져와도 전혀 문제 없는 지금 현재 가격대까지 내려온 상태이고, 추가 하락은 제한된 그런 모습입니다. 우선 이제 어저께 새롭게 편입한 종목에 대해서 비중 시키기 위해서 정리를 했다. 그리고 이제 SK케미칼을 좀 지금 구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은 제한됐고 올해 반등 쪽으로 무리에 치를 수 있는 구간인데, 평균 거래량이 좀 상당히 좀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원활하게 이제 얼마 안 남은 데스매치 기간 동안에 흐름을 좀 강하게 움직이기 힘들다라는 측면에서 정리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좀 브리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저께 하나와 어저께 포스코를 편입을 했는데,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몇 가지 짚어야 될 것이 실적 부분이 내년에 크게 개선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우선 10월 달부터 하나테크엠에 대해서 매출을 인식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참모 프로젝트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 참모 프로젝트에서 매출이 상당 부분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로서 제일모직이 상장하면서 이제 지주회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내년에도 지주회사들에 대한 어느 정도 개선이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서 하나가 중간 지주회사의 역할을 한다는 부분이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매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특별하게 모멘텀을 받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포스코는 이제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할 때 올해 배당이 못해도 8,000원에서 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8,000원에서 만원이라면 시가 배당을 따진다면 한 2.8%에서 3% 정도 이상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얼마 안 남은 연말 배당 시즌에 맞춰가지고 그런 부분이 부각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하나 좀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EB에 대한 어떤 발행 이 순풍도 좀 튀었고, 최근에 좀 보니까 요즘 우리 외국인 수급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들도 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이런 모습, 하나 계속 좀 흐름은 좋은데, 이 흐름 좀 어느 정도까지 좀 우리가 좀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우선은 이제 하나 같은 경우는 내년에 실적이 상당히 크게 개선이 되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고, 자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자회사들이 대부분 비상장 자회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부각이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주가가 큰 상승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하나 같은 경우는 이 자회사 중에서 올해 상분기에 하나건설이 대규모의 상가 처리를 했는데,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은 쪽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내년에 개선된다라고 하면은 현재 하나의 자산 가치는 한 54,000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도 내년에 개선되고 자산 가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평가된 부분이 해소이 된다면은 주가 자체는 45,000원 정도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한진해운도 조금 더 좀 자세히 짚어주실 수 있나요? 네,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별매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가져가는 종목이죠.
사실 유가 하락에 대해서 베팅이 들어간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유가 하락 같은 경우는 사실 구조적으로 변화가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시세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계속해서 실적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인데요. 시장에서는 우선 해운주 같은 경우보다는 항공주가 사실 부각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봐야 될 이유가 일부 시장에서는 유가 하락에 대한 수혜 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제 운임이 하락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쇄된다라는 발언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실제로는 운임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머스크사 같은 경우가 유전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머스크사가 치킨 게임을 주도하는 것을 유가가 하락하면서 추가적으로 머스크사가 그런 공격적인 운임 하락을 주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결국 지난주에도 운임 지수가 상당히 큰 폭으로 급등을 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이 불가이 된다면은 한진해운은 못해도 제가 볼 때는 이제 내년 실적이라는 걸 볼 때는 7, 8천 원 이상 가 있어야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진해운은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동부증권 송원준 대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동부증권 송원준입니다. 네, 먼저 포트폴리오 보면서요. 저희 전략 이야기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체 계좌 수익부터 보시죠. 3.25% 현재는 손실권에 있습니다. 현재 주식 자산 비중이 84%고요. 어제 많은 종목들이 좀 정리가 됐습니다. 현금 자산 비중 현재 15% 담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확인하겠습니다. NHN 엔터테인먼트 지금 18% 비중으로 어제 매수가 들어갔는데요. 현재는 0.95% 손실권이고요. NC소프트 역시 어제 체결이 됐습니다. 18%의 비중으로 0.7% 현재는 손실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이 KT엔진인데요. 이 종목 15일 매수 들어갔고요. 0.4%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12일부터 좀 매수가 지속이 보유가 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현재 5% 손실 권역에 있습니다. 거래 완료 종목들 보겠습니다. 어제 좀 대거 종목들 매도가 이어졌었는데요. KH바텍이 안타깝게도 손절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NC소프트는 반면에 3% 수익 이끌어내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위메이드 역시 게임주 반등 이용해서 0.5% 수익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솔브레인은 1.5% 수익이었고요. 한섬이 0.7% 소폭 손실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 밖에도 이수페타시스, 미디어플렉스, 신세계 인터내셔널 등 한 주 동안에 좀 매매가 많이 이루어졌었는데요. 네. 이야기들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보니까요, 손실권이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계좌 수익이 그런데요. 어제 보니까 많은 종목들을 좀 안타깝게 잘라낸 종목들도 있었고 수익을 보면서 마무리된 종목들도 있으셨어요. 매도를 좀 대거 단행하셨는데요. 매도 브리핑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 손실 많이 본 종목들이 어느 정도 좀 손실권을 좀 만회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종목들을 좀 정리한다는 측면, 그리고 현금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좀 어제 좀 매매가 좀 많이 있었고요. 일단은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게임주 중에서는 최근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르고 급락세도 좀 덜 빠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했었는데 일단은 크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좀 횡보하는 모습이 강했었기 때문에 좀 일단 한번 정리를 했었고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3분기부터 계속해서 주가가 많이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와 있지만 최근에 이제 32,000원대 주요 매물대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소폭 수익이 난 상황에서 좀 수익 실현을 좀 했었습니다. 일단은 그거 이외에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상승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고서 매수를 들어갔었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휴대폰 스마트폰 부품들 쪽 업체들이 최근에 좀 지속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주가 흐름 자체도 그렇게 강하게 반등할 만한 모멘텀이 보이지 않아서 일단은 손절 처리를 했었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중 고점일 때 한번 매도를 하고 다시 조정이 나왔을 때 추가 재매수를 진행을 했었는데 일단 게임주 자체가 최근에 약세를 보이다 어제 좀 다시 한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 스마트폰 그러니까 모바일 PC 게임 쪽 업체들이 게임 타이틀 하나나 두 개에 따라서 주가나 실적이 좀 급등락하는 반면에 NC소프트나 그 이외에 NHN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PC 온라인 게임 쪽 위주의 포트여서 그동안 좀 장기간 소외받았다가 최근 좀 이 업체들이 좀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자산 가치나 실적 안정성이나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NC소프트나 NH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새로 들어간 종목들을 좀 살펴볼게요. 두 종목이 어제 새롭게 매수가 좀 됐는데요. NHN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NC소프트를 새롭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KTNG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도 지금 담겨져 있는 상황인데 각각 종목들 좀 매수 포인트 좀 짚어주실까요? 예, 일단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발표가 나온 것처럼 주당 배당금이 3,430원으로 뭐 전년 대비해서 한 6배 정도로 배당금이 늘어났다는 거에 좀 주목을 좀 했습니다. 기존 온라인 PC에서 올 11월에 이제 내년부터는 모바일 게임도 출시한다라는 발표로 이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부분이 긍정적이고요. 배당 자체도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시장 금리가 낮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배당을 주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가뿐만 아니라 기관에서도 선호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런 부분을 좀 장기적 관점에서 좀 괜찮게 봤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NH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그 주요 매출인 웹보드 게임들이 좀 정부 규제로 인해서 좀 많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올 여름까지 굉장히 주가가 안 좋았었는데요. NH 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하고 있는 게임주들에 대한 그 평가익이 최근에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웹젠이나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급등하면서 거기에 대한 평가익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어제 이제 파이오링크라는 그 네트워크 업체를 지분 인수를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결국 NH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게임 위주 포트에서 다양한 네트워크나 그런 쪽으로 사업들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봐서 좀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KTNG 같은 경우에는 11월부터 이제 담배세 인상으로 주가가 급락을 나온 이후에 최근에 좀 다시 회복 구간에 진입을 한 상황인데요. 일단은 1월 1일부터 담배값이 인상된다라는 부분이 매출에 있어서 단기간의 악재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연초 항상 금연 열풍이 불다가 1월 말 아니면 2월 초 되면은 어느 정도 담배수요가 계속해서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저렴하다. 8만 원 초반대 가격 자체가 싸다라는 부분을 좀 집중해서 투자를 진행을 했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12월 초에 발표된 그 지난 3분기 실적이 좀 부진하면서 주가가 최근에 안 좋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바이오 헬스케어 쪽 자체의 성장성은 점점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중국 자회사 자체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실적을 좀 낼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종목을 편입을 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또 투자 전략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재현 전문가님, 오늘장 투자 전략 그리고 추천 종목들 같이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이제 전일 미 증시라든지 유럽 증시 그리고 불안했던 러시아 증시까지 굉장히 큰 폭의 급등이 나왔는데 우선 우리나라 시장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오늘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FOMC 회의에 대해서 상당 기간이라는 문구가 삭제됐다 하더라도 이제 옐런 의장이 어느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해소가 되었다는 부분에서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보게 된다면은 기간의 윈도우 드레이션 관련된 시총 상위주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타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희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완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오늘 지수는 상당히 좀 강한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로써 제일 모직이 상장이 되는데 그동안 제일모직 상장을 앞두고 사실 수급적인 불균형이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났었죠. 오늘 이제 제일모직 상장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급적인 불균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경기민간 납폭 가대주 시총 관련 상위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 전반적인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관심 종목으로는 이제 아까도 포스코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현 구간이 이제 시가 배당 수익률이 한 2.8% 이상으로 굉장히 배당 메리트가 높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 관심 종목까지 일단 짚어주셨고요. 저희 계속해서 고맙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송원준 대리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대리님, 오늘장 또 제일모직 상장도 앞두고 있는데 전략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그리고 관심 종목까지 같이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일단은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나왔고요. 당초에 우려했던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좀 해소가 되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거기에 따라서 좀 주가 자체는 상방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제일모직이 오늘 거래가 되면서 대형주들의 수급이 좀 많이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모직 자체를 포트에 편입해야 되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뭐 대형주들을 어느 정도 매도를 하면서 제일모직을 편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오늘부터 다음 주 초까지는 좀 대형주들의 수급이 좀 많이 변동이 있을 것 같고요. 뭐 유가 급락이 좀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그리고 신흥국 리스크도 뭐 조금 완화되는 분위기여서 주가 자체는 괜찮을 가능성이 높긴 한데 일단은 외국인 매도가 워낙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난주 목요일부터 일단은 외국인 매도가 좀 약세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뭐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특히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화학주나 건설주, 뭐 조선주 정도가 대형주 중에서는 좀 흐름이 좀 괜찮아 보이고요.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이제 어제부터 급락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일단은 실적 개선이 좀 기대되는 업종들, 그러니까 뭐 게임이나 아니면은 휴대폰 부품 업체들 그리고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좀 후스닥 업체들 위주로는 좀 괜찮아 보입니다. 제가 오늘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토비스이고요. 일단은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카지노용 커브드 모니터를 주로 세계 점유율 1위인 업체입니다. 3분기 매출액이 1,600억 정도의 영업이익 130억 정도로 시장 기대치보다 잘 나온 편이고요. 최근에 외국인이 6거래일 동안 거의 34만 주 정도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다시 조정 이후에 강하게 올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 흐름 자체가 좀 강한 모습이고, 최근에 낙폭이 과대했던 그 카지노 업체들, 강원랜드나, 파라다이스 같은 업체들도 어느 정도 낙폭 이후에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토비스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토비스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가져다 주셨습니다. IT 부품주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전략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토마토 투자클럽의 강재현 전문가 그리고 동부증권 송원준 대리 두 분과 좀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아무래도 좀 오늘 강재현 전문가는 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네. 거기에다가 좀 시가총액 어떤 상위 매수세 이런 부분이 좀 계속해서 좀 지속될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어요. 네, 송원준 대리 역시 FOMC 회의 결과를 우리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특히 수급을 유념해서 좀 살펴보고 대응하자 이런 전략 나오니까요. 한 번 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의 수익률 대회 테스트매치 오늘 순서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